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계속 낭비할 때 언제 낭비하냐 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에너지 낭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일상생활과 학교와 직장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다니는 시간이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여행이 싸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행 중에 싸우는 거는요, 관계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서로가 진짜 본인 모습을 본 거죠.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여행이다.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여긴 마음정비소예요. 오늘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교수님, 평소에 친하고 잘 맞는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가도 결국엔 다투는 경우가 많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야 뭐 서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삶의 속도도 다르고 수면 습관도 다르고 같이 자야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돈 수준이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런 케이스 실제로 좀 봤어요. 이게 대학교 1, 2학년 때 보면 평소에 안 가던 여행들 가야 된다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부모님한테 뭐 뜯어내든지 해가지고 장기간에 뭐 유럽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아시아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갔다가 싸우고 일찍 돌아오거나 아니면 싸우고 헤어져서 서로 따로따로 돌아오는 경우들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사실은 종종 해보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유가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여행을 가보면 의사결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디서 이 차를 타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느 식당을 가야 되는지, 비싼 걸 먹어야 될지 쌀 거 먹어야 될지 계속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계속 낭비할 때 언제 낭비하냐 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에너지 낭비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어디를 먼저 갈까? 밥은 어디서 먹을까? 야, 파리에 고는데 에펠탑부터 갈까? 몽마르트부터 갈까? 아니면 시 외곽에 있다는 화가들의 마을을 먼저 갈까? 야, 거기는 그러면 전철 타고 가서 걸으면 되겠다. 야, 걸으면 1시간이나 걸어야 된다는데 나는 거기서 택시 탈래.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일단 머리가 피곤해져요. 그러면 아까 뇌가 전두엽이 피곤해지면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평소에 너그럽던 사람도요, 낯선 환경에서 그 피로가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승질이 나오거든요. 제가 왜 승질이라 그랬어요?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숨겨뒀던 날이 그냥 날이 선체로 나오는 거죠.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다 화내고 서로 욕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서로 예의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성질이 나오는 거죠. 여행을 만약에 두세 사람이 가면 일상생활과 학교와 직장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다니는 시간이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의 연속이다. 그래서 여행이 싸움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여행이 있고요, 나랑 같이 가는 동행자들의 여행이 있을 건데 그게 서로 다르다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서 한 군데다가 호텔 잡아놓고 어디 멀리는 안 가도 돼. 그냥 도시 하나만 슬슬 호텔도 안 옮기고 그냥 그 동네 근처 마치 주민등록증 옮겨놓은 것처럼 거기에 뭐 4일이면 4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근처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동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사람은 내가 그래도 친구랑 같이 파리에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하루는 여기서 자고 하루는 저기서 가고 간 김에 니스도 좀 가고 간 김에 마르세유도 좀 가고 간 김에 그 몽쉘통통은 빵 이름이죠. 그 성 이따만한 거 해안가에 있는 거기도 가고 그러려면 잠자리도 일주일에 막 서너 번은 옮겨야 되거든요. 첫날부터 충돌할 거예요.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지. 뭐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그게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고 계획을 짜면, 그리고 출발하면 서로의 기대가 부딪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가장 친한 사이도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 4명이 갔는데 방 4개에서 자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2개나 뭐 3개 정도에서 자겠지. 그러면 같이 공간을 공유할 텐데 나 혼자 쓰는 방은 폭탄 맞은 방처럼 막 엉망이어도 상관없는데 친구들하고 지낸다? 근데 그 친구는 새벽 2시까지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새벽 2시에 나갔다 와서 맥주 사가지고 와서 먹고 이러는 취미를 가져
늦어졌다. 나는 11시엔 자야 되는데 싸울걸요. 그리고 세 번째, 낯선 환경에 가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뭐 니스, 파리, 로마, 베네치아 아름다운 환경이 있어도요. 낯설기 때문에 나는 예민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낯선 환경에 간 동물처럼 누군가한테 공격당할지도 모르고 소매치기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사기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뇌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경계 수위가 높아져 있어요. 불안증 레벨이 올라져 있어요. 예민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상태가 되면 아주 사소한 자극도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잘 참던 것도 괜히 화가 나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 싸우는 거는요, 관계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서로가 진짜 본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여행 때 싸우고 와서 다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모습을 봤는데 그게 친구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거지.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싸웠어. 근데 친구는 친구야. 그러면 그거를 적절히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해결책을 찾아서 여행은 같이 안 간다든지 아니면 여행 가서 따로 돌아다닌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결하겠죠.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여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절대 여행 같이 가면 안 되는 친구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 통제심이 너무 강한 사람, 통제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계획을 세워놓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디 가면 숙소도 자기가 정하고 식당도 자기가 정하고 내야 될 돈도 자기가 정하고 막내라서 총무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즉흥성이 좀 강해가지고요. 여행 가면 저는 숙소하고 비행기만 해놓고 나중에 거기 가서 그냥 어디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구경 가고 어디 뭐 박물관 가고 그때 정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미리 정하고 미리 다 예약하고 그래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식당도 미리미리 다 예약해 놓고. 그럼 저는 그거 싫어요. 전 불편해요. 근데 그걸 내가 미리 다 정해 놓지 않으면 여행의 즉흥성 자체를 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럴 거면은 패키지 여행 가지. 왜 나랑 여행 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약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못 간다든지 줄이 너무 길든지 예약해놓은 맛집이 문을 닫았든지 이러면 폭발하겠죠. 본인도 힘들고 같이 있는 나도 힘들어요. 왜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저는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하고는 여행 안 간다. 가더라도 따로 잔다. 다른 호텔에서 산다. 그 사람 어디 호텔 잡았는지 알고 내가 다른 호텔을 잡아요. 두 번째는요, 불평형이 있습니다. 제가 몇 분하고 같이 뭐 세미나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디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든지 간에 여기는 왜 음식이 짜다,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 아프다, 여긴 왜 이러냐,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다. 아이, 그러니까 외국이지. 여긴 왜 이렇게 음식이 짜? 아이, 그러니까 남의 나라지.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하면요, 동행자, 저 같은 사람의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너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내가 알아. 나도 생전 처음 들어가 본 식당인데 이 음식은 짠데 이거를 왜 시켰냐? 이거는 맛이 없는데 왜 시켰냐? 내가 알아. 나 처음 시킨 건데. 불평형. 저 힘들어해요. 왜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아주 예쁜 영화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타임슬립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파리를 여행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의 여자친구, 남편하고 주인공과 달리 매사에 불평이 많어. 뭐 물도 잘 안 나온다, 뭣도 안 예쁘다 그러고. 이런 분들하고 가면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여행의 즐거움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맛없는 거 좀 먹어도 맛있다 그러고 그냥 영화에서 보던 것보단 덜 예쁘지만 그래도 멋있다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이쁜 파리를 보고 아무리 이쁜 로마를 봐도 우리가 TV에서 보고 상상하던 것보다 더 이쁘겠어요? 사실 실제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일본 라멘 아무리 맛있고 이뻐 보여도 막상 가서 먹으면 맛있기는 한데 그렇게 정말 황홀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줘. 세 번째, 같이 여행 가면 안 좋은 사람은요, 금전감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통장 사이즈와 자기 자신의 지갑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비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성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서민들이 가는 식당에 가서 비교적 비싸지 않은 음식을 먹고 그거를 즐기고 시장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왕이면 가서 프리미엄 숙소에 묵고 무슨 미슐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 여행 경비를 분담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돈 쓸 생각이 없는데 걔랑 같이 가려면 그 돈을 써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래된 우정도 어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예산, 여행 스타일, 그리고 체력 수준. 왜냐하면 나는 하루 10,000보가 맥시멈인데 하루 30,000보를 걷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 처는 저보다 체력이 좋아서 하루에 20,000보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계를 걷습니다. 저는 걷는 게 어디까지다. 이거 안 해놓고 가면 가서 짜증나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여행 가서 다투지 않고 서로 웃으며 다닐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 안 되면 혼자 가겠죠. 근데 여행은 같이 가는 게 또 재미있고 같이 가서 즐거운 걸 같이 보는 게 또 좋은 맛이 있거든요. 제가 군의관 때 해외 파병 시절이 좀 있었어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주둔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군의관들이 휴가 때 아주 좋은 여행지를 차를 하나 빌려서 여행을 갔어요. 섬에 가서 막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하늘도 이쁘고 바다도 이쁘고 산도 이쁘고 너무 예쁜데 그게 나 혼자였어.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거기다 휴양하러 오는 동네래요. 근데 나는 거기서 되게 예쁘다. 혼자 보니까 별로네. 가자. 돌아섰던 기억이 나요.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같이 갈 때 미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역할을 좀 나누세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우리 뇌에 피로를 많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길찾기에 능한 사람이 있고요. 기가 막히게 맛집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면 지도 처음 간 데인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잘하는 거를 분담해서 맡겨 놓으세요. 그러면 결정 피로가 확 줄어들 겁니다. 그건 서로 믿고 따르기로 하는 거죠. 모든 걸 합의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3명이 가고 4명이 가고 2명이 가더라도 어떻게 100%다 합의가 돼요.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역할을 나누면 불필요한 마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해요. 2번째, 하루 몇 시간 정도는 각자 도생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합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숨 막혀요. 일정 중에 각자 원하는 거를 각자 원하는 스케줄대로 하는 거죠. 제가 아까 군의관 시절에 해외에서 지낸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또 다른 휴가 같이 군의관을 하던 저 부산에서 가정의학과를 하고 있는 정 선생님이랑 같이 휴가를 둘이 갔어요. 근데 둘이 스타일이 달라. 저는 알겠지만 즉흥성과 한 군데 북박이로 천천히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하루에 봐야 될 거 다 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루 딱 그러고 나서 제가 둘째 날 그분한테 제안을 했죠. 오늘 하루는 우리 따로 움직입시다. 다음 날은 그분은 일정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움직여야 돼. 근데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냥 아침 한 9시부터 움직이면 되는 거라서 따로 움직입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흔쾌히 하고 저녁에 한 10시쯤 만났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따로 먹었고 관광도 다 따로 했어. 만족도가 오히려 높더라고요. 만약에 가족이거나 친한 친구면 아예 떨어져 있긴 힘들죠.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한두 시간만이라도 서로 좀 떨어져 보내세요. 그럼 박물관 좋은 사람은 박물관 갈 거고 거리 좋아하는 사람은 거리 가서 쇼핑할 테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질 거예요. 여행 동행이. 그 그리움이 쌓여야 다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저 그 다음날 정 선생님이랑 반갑게 서로 잘 또 재밌게 다녔어요. 여행 가서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3번째 방법은요. 여행 전에 핵심적으로 서로 기대할 것들을 미리 맞춰 놓으세요. 맞춰 놓을 게 몇 가지 있어요. 예산, 체력 수준, 그리고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파리 가면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파리에서 뭐 에펠탑 보기, 아니면 오르세 미술관 보기. 그거를 하루에 한 가지 정도씩만 정하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행의 자유도 생기고 갈등의 요인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은요. 좋은 여행의 비결은요. 미리 좀 사전 협의를 해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서로 편한 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떠나세요. 그리고 돈 문제 맞추시고요. 그게 여행 가서 다투지 않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